겨울철 응급실 새벽 6시입니다. 구급차가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새벽 응급실에 입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70% 이상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십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 불을 안 켜고 가십니까? 아침 운동을 해가 뜨기 전에 하십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서울대병원과 질병관리청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겨울철 5대 위험질환과 확실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환은 낙상과 고관절 골절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집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에서 45%가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신 후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20%나 되십니다. 그리고 원래 생활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화장실에서 단 한 번 미끄러지시는 것만으로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설치하세요. 두 번째, 침실에서 화장실 가시는 길목에 센서 등을 달아주세요. 세 번째, 일어나실 때는 침대 옆에 30초 정도 앉아 계세요.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슬리퍼는 신지 마시고 발목까지 덮는 실내화를 신으세요. 두 번째 질환은 뇌졸중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겨울철 뇌졸중 발생률은 여름에 비해서 40%나 증가합니다.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왜 이 새벽 시간대가 위험할까요? 따뜻한 이불 속에 계시다가 갑자기 차가운 방으로 나오시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단 3시간 뿐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시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첫 번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말을 하실 때 발음이 어눌해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외출하시기 10분 전에 집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두 번째, 외출하실 때는 꼭 목도리를 하세요. 뇌로 가는 혈관이 목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운동은 오전 9시 이후에 하세요. 네 번째, 아침에 일어나신 직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세요. 세 번째 질환은 심근경색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새벽 5시에 운동을 하십니까? 겨울철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겨울철 심근경색 발생률은 여름에 비해서 50% 이상 높습니다.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의 발생률이 하루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 70%가 병원 도착 전에 돌아가십니다. 심근경색의 증상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20분 이상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가슴 통증이 왼팔이나 턱으로 퍼져나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식은땀이 나시면서 숨쉬기가 힘드신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체한 것 같다고 착각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시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새벽 운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오전 10시 이후로 바꾸세요. 두 번째, 운동 나가시기 전에 집 안에서 10분 정도 몸을 풀어주세요. 세 번째,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네 번째 질환은 저체온증입니다.
저체온증은 집 안에서도 충분히 걸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연구를 보시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저체온증에 걸리신 분들의 42%가 집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실내 온도가 18도 이하인 곳에서 6시간 이상 계시면 위험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께서 춥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저체온증의 증상입니다. 첫 번째, 몸이 계속해서 떨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말을 하실 때 발음이 어눌해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자꾸 졸음이 오시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실내 온도를 최소한 20도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두 번째, 얇은 옷을 3겹 정도 겹쳐 입으세요. 세 번째,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체온을 재세요. 36도 아래로 내려가시면 난방을 올리세요. 다섯 번째 질환은 독감과 폐렴입니다. 질병관리청의 발표를 보시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비율이 젊은 사람들보다 100배나 높습니다. 독감에 걸리신 후에 폐렴으로 악화되시는 확률이 30%나 됩니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런 위험 신호가 있으시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첫 번째, 38도 이상의 고열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기침을 하실 때 노란색이나 녹색의 가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숨을 쉬기가 힘드신 경우입니다. 네 번째, 가슴에 통증이 있으신 경우입니다.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독감 백신과 폐렴 구균 백신을 꼭 맞으세요. 65세 이상이시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을 하루에 8번 이상, 한 번에 30초 이상 비누로 씻으세요. 세 번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생명 지키는 10가지입니다. 실내 안전입니다. 첫 번째,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센서 등을 설치하세요. 두 번째,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세 번째,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아침 습관입니다. 네 번째, 일어나실 때 30초 동안 침대 옆에 앉아 계세요. 다섯 번째, 일어나신 직후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세요. 여섯 번째, 혈압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꼭 복용하세요. 외출 준비입니다. 일곱 번째, 집안에서 먼저 10분 정도 몸을 풀어주세요. 여덟 번째, 목도리로 목을 보호하세요. 아홉 번째, 운동은 오전 10시 이후에 하세요. 예방접종입니다. 열 번째, 독감 백신과 폐렴 구균 백신을 맞으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뇌졸중은 팔다리에 힘이 빠지시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입니다. 심근경색은 가슴이 짓눌리거나 왼팔에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저체온증은 몸이 떨리시거나 졸음이 오시는 경우입니다. 폐렴은 고열이 2일 이상 계속되거나 숨쉬기가 힘드신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 10가지만 잘 지키시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이 체크리스트 중에서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꼭 자녀분들께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시는 그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